미스터리 사건 진행하는 신지우입니다. 2009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개학을 이틀 앞두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생 이군이 친구들과 잠깐 놀다 온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시간을 정해두고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족은 저녁쯤에나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늦은 밤이 돼도 이군은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며칠 뒤 학교가 개학을 했어요. 하지만 학교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아들이 실종됐다는 생각에 가족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전단지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려 사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개학 이틀 전 친구들과 놀다 오겠다던 이군은 대체 어디에 있는 곳이고 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살아있긴 한 건지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군의 행적을 조사해 봤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한 게 마지막이었으니 이 친구들을 찾아가 봐야겠죠. 그런데 친구들은 모두 이날 이군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군이 가족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한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가족을 속이면서까지 나가였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다행히 집 주변에 있는 지하철 CCTV에 이군이 찍혔습니다. 이동 경로를 확인해 보니까 이날 오후 2시 45분경 부산 지하철 2호선 군암역에서 열차를 타고 3시 24분쯤 서면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3시 42분에 서면역에서 지하철 1호선으로 환승합니다. 도착한 시간은 3시 57분이고 중앙역에서 내린 거죠. 그 다음 1시간 뒤인 5시 5분에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제주도로 가는 여객선을 탔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이군은 군안역 근처에 살고 있고요. 서면에서 1호선으로 환승해 중앙역까지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부산항에서 배를 탔어요. 중요해 보이는 지점이 서면역인데요. 환승을 할 때 18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환승할 때 18분씩 걸리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무언가를 했을 거예요. 환승 도중에. 경찰은 이때 이군이 뭔가를 사거나 아니면 점심이라도 먹기 위해 환승 구간에 있는 그 지하상가에 들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경찰은 이군이 고민이나 심경의 변화로 친구를 만나겠다며 둘러댄 뒤 잠시 여행을 간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CCTV를 통한 추적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들의 제보에만 의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실종 당일 이군과 같은 여객선에 탄 사람들이 사진을 찍던 중에 우연히 뒤에 이군이 같이 찍힌 겁니다. 이 제보자는 같은 날 오후 6시 36분쯤 사진을 찍었던 것이고 3등실 선실 구석에 신발장 옆이에요. 이것이 이군이 혼자 앉아있는 거죠. 직접 마주치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신발을 꺼내려다가 실수로 이군의 머리 위로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사과하려고 얼굴을 봤는데 이때 우울한 표정을 했었고 어떤 걱정이 있어 보인다는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객선을 탔지만 여행을 하는 사람의 느낌은 아니었고 배에서 내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PMP만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보자가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군은 이미 자리에 없었고 목적지에 도착해 내릴 때도 보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상한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우울해 보이니까 하지만 자신도 여행 중이었고 목적지를 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남을 걱정하고 그러진 못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배에서 이군을 봤다는 또 다른 목격자는 아예 반대되는 진술을 합니다. 혼자 있던 게 사실이지만 불안하거나 우울해 보이지는 않았고 평범하게 이어폰을 꽂은 채 PMP를 보고 있다는 진술을 했거든요. 목격자 둘이 서로 이군을 보는 시각이 달랐던 겁니다. 한쪽은 우울하다, 한쪽은 그래 보이진 않았다, 평범했다.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보는 사람에 따라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진술을 무작정 신뢰해서는 안 되죠. 어느 쪽이든.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 될 뿐이고 중요한 거는 이군이 이 배에 확실히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중에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목적지까지는 갔을 거예요. 이 뒤의 행적을 경찰이 추적해봤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 일주일째인 8월 29일 경찰은 이군이 구매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객선 표를 찾아냈어요. 여기에 이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군의 집에서 컴퓨터도 확인해 봤는데 친구들과 놀다 오겠다며 집을 나서기 전에
제주도로 가는 배나 운항 시간, 이 표값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군이 제주도를 가는데 필요한 정보가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부산항으로 가는 방법과 돈은 얼마가 드는지를 확인하고 통장까지 들고 나갔어요. 이런 점은 이군이 갑자기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제주도를 가야 할 어떤 일이 있었지만 가족에게 자세하게 알리면서까지 가고 싶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군이 제주도 항에서 목격되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배에는 탔어요. 그런데 내리질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제주도로 가던 중 바다에 실수로 떨어졌거나 아니면 스스로 뛰어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겐 최악의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빠르고 확실한 수사가 가능할 거예요. 경찰은 또 다른 경우에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군이 제주항에 내리긴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과 다른 경로로 터미널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항에 좀 연락을 해봤습니다. 승객들이 나가는 입구가 또 다른 곳에 있느냐를 물어보니까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면은 CCTV에 촬영되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거예요. 터미널에 설치된 CCTV 확인해봤습니다. 이날 39대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차들을 다 조사할 수는 없었고 운전자의 전과 기록 정도만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의심되는 사람은 없었고요. 그 외에 터미널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직원들만 지나갈 수 있는 통로인 거죠. 이 통로 바로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 나갔다면은 CCTV에 걸리지 않는 거죠. 하지만 직원용 통로라서 일반인이 이용은 안 돼요. 그래도 몰래 이용했을 경우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자니 고등학생이 굳이 이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할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겠죠. 경찰은 이군이 항구를 빠져나갔다는 가정하에 제주도 시내버스 회사를 찾아가서 촬영된 CCTV들을 조회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보관 기간이 문제였어요. 버스 회사는 보통 5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분량만 보관합니다. 10일 이상 지나면 자동 삭제되기도 하고요. CCTV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이군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단서들을 찾지 못하게 되자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실종 이틀 만에 신고 접수가 있었던 거예요. 비교적 빠른 수사가 시작됐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는지 추적이 전혀 안 됐습니다. 꺼진 시간은 이군이 집을 나간 다음 날인 새벽 3시 21분이었고요. 이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 전라남도 완도 부근이었어요. 이군이 자발적으로 껐는지 아니면 제3자가 나타나서 이군을 납치했고 고의적으로 핸드폰을 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여객선에 탔던 승객 중 납치나 범죄 전과자가 있는지 수사해 봤는데 의심되는 사람이 여기서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의심과 정황에 따른 수사 다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흔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건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인 9월 20일 이군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결국 발견됩니다. 마지막 통신 기록 지역이었던 전남 완도의 청산도에서 약 150km 떨어진 경상남도 통영시 매물도에 살던 주민 김씨가 해안가를 청소하던 중 떠내려온 시신을 발견하면서 경찰 신고가 있었어요. 시신이 심하게 부패돼서 신원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배골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허리에서 무릎까지 살점 일부랑 장기만 겨우 남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이 사람이 겉옷을 입지 않았고 속옷 차림이었다는 겁니다. 며칠 뒤인 9월 25일 김 씨는 다시 해안가에서 지갑과 부서진 휴대폰을 발견합니다. 지갑에 학생증이 들어있었는데 바로 이군의 것이죠. 김 씨가 해당 학교로 전화 걸었고요. 연락을 받은 학교가 부산 북부경찰서에 신고하면서 며칠 전에 백골 사체가 이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 이틀 전에 사라져서 한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이군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연고도 없는 제주도를 간 것이며 정작 제주도가 아니라 통영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걸까요? 경찰은 이군이 바다에 빠진 것은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타야만 했던 건지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사건 전까지 이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다시 친구들을 만나서 평소 이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군은 내성적인 성격이었대요. 그래서 많은 친구를 두진 않았지만 학교 성적은 좋아서 상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성격일 뿐이지 친구나 학교 생활에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자주 하던 게임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때 온라인상의 친구들도 사귄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종 전에 이군이 갑자기 이 게임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주변을 정리한 거죠. 애착을 갖고 있던 게임을 안 하니까. 그리고 집과 떨어진 제주도에 갈 계획을 세웠지만 배 위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 확실한 근거는 되지 않지만 이것들이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정황이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의심되는 점들이 있지만 이군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굳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공통되는 이야기를 또 했었거든요. 이군이 성격상 자신의 이야기를 잘 털어놓지 않는 성격이라 남들이 눈치채지 못한 학교 생활이나 성적 문제, 친구 관계 등의 고민이 충분히 있었을지도 모르죠. 사라진 날이 개학 이틀 전이다 보니 학교 생활이 다시 시작될 경우 생길 그 스트레스들이 좀 작용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으니까 가능성들에 대한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지만 여기서 드는 의문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가정할 때 왜 살던 부산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제주도까지 가서 죽으려고 했다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에 아직 확신은 없기 때문에 실수로 물에 빠져 사망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밤 사이에 가판 위로 올라가서 실족사했을 가능성도 있죠. 사실 이 배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비슷한 실족 사고가 계속 일어났었고요. 의도적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이런 사건도 일어나던 배였습니다. 하지만 여객선 직원이나 순찰 대원들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가 있었거나 배항과 여객선 회사 아니면 인근 해경까지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징후가 보이면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라면서 그날 사건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들의 입장인 거고요. 수많은 승객 중에 몰래 바다에 뛰어든 사람을 어떻게 그 사고 순간에 알아챌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객선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실제로 사건이 있었는지 이 사실 여부와 별개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될 경우 루머일지언정 매출의 타격이 오겠죠. 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부인을 하는 건지도 몰라요. 이건 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면 이건 상식적인 대응처럼 보이기도 하죠. 결국 납치나 자살, 자발적인 잠적 등의 증거를 여전히 찾지 못했어요. 그럼 남은 거는 실족사인 겁니다. 이군이 어떤 이유에서 제주도로 가는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배에서 떨어져 익사한 뒤 해류를 따라 매물도 연안까지 옮겨졌던 건데 이게 경찰의 결론이었어요. 특히 매물도가 평소 파도에 밀려온 변사체가 자주 발견되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장소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군도 남해 해류의 영향으로 여기서 발견된 것이라 보고 있죠. 이렇게 결론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단정 지을 정도로 뭔가가 밝혀져서 내린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평소 자살 징후가 있던 것은 아니고 유서나 결정적인 단서가 없었으니까 자살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그렇다고 납치나 실족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은 시신 부패가 심해서 사인을 정확히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이상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2009년 8월 22일에 일어난 이군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이상 밝혀진 게 없어서 조금 더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죠. 대신 지금부터요, 이군이 실종되던 날 그리고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의 의문점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고요. 사건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의문점 드릴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찰이 이군의 실종 신고를 받자마자 바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부터 실시했습니다. 이때 가장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가 청산도 부근이었어요. 청산도라는 위치 특성상 인신매매를 통해 섬유회로 끌려가서 감금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군이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군은요, 성향상 좀 실제 생활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과 친해지는 게 더 익숙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러한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게임이 굳이 아니더라도 채팅이나 다른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누군가를 알게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중 한 명이 이군을 유인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여객선은 청산도 기지국과 연결이 가능해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여객선에서도 실험을 해봤는데 정상적으로 기지국과 휴대폰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군이 이런 위험에 처했을 경우라면 얼마든지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경찰은요, 배 위에서 납치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배에 탄다면 출입항 검문 검색에서 승객 명단을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원양어선이나 새우잡이처럼 장기간 배를 타는 일인 경우에 중개업자들이 처음부터 연결시켜주지도 않는다 그래요. 인적이 드문 섬이나 소형 어선 같은 곳에 불법으로 팔려가도 바로 경찰서 신고 들어오기 때문에 인신매매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군이 마지막으로 통신 신호가 잡힌 청산도 일대를 가족과 경찰이 수색해 봤지만 찾지 못했던 점을 생각해 볼 때 이것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들죠. 두 번째입니다. 이군이 제주도행 여객선을 타기 위해 끊은 표가 어른용이었다는 거예요. 학생인데 이상한 부분이죠. 더 싼 표를 살 수도 있어요. 학생에 맞는. 그런데 왜 굳이 성인 요금을 내면서 탔냐는 겁니다. 생각을 좀 해보자면은 학생 요금을 끊으려면은 학생증을 보여줘야 했겠죠. 이러한 과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일부러 성인 요금을 끊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군은요, 집을 나설 때 이미 학생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생증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죠, 외출하면서. 그러면 보여주고 표를 사면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긴 해요. 손님의 승선을 담당하던 승무원은 이날 이군의 필적이 있는 승선표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으로 이름만 적은 뒤 다른 사람이 표를 줬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군이 표를 샀어요. 실제로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표를 양도했다면, 실제로 안 탔지만 명단상에는 이군이 배를 탄 것으로 남아있게 될 테니까요. 이런 가능성인데 수사 중에 근거 없는 이야기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로 이군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죠. 지갑과 휴대전화 외에 통장까지 들고 나갔어요. 가족 중 누나가 이군이 평소 메고 다니던 가방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에 방안을 살펴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가족들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경찰은 집 근처 은행 내역을 찾아봤는데 이군이 실종 당일 오후 2시 40분에 은행 현금 인출기 CCTV에서 2만원 정도의 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런데 이군이 끊은 제주도행 성인용 표 가격은요 39,000원입니다. 인출한 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마도 그러면 수중에 얼마간의 돈을 더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이군이 평소 통장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는데 스스로 가지고 나간 것을 보면 이전부터 제주도행은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던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궁금한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떠한 목적으로 그랬냐는 겁니다. 시신부패로 정확한 사인을 추측할 수도 없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장기에 독극물 검사를 해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이것도 장기의 양이 적어서 정확도를 보정할 수 없는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많은 곳 중에 매물도에서 이군이 발견됐냐는 것이죠. 이건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 항로를 볼 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휴대전화의 마지막 통신 기록이 새벽 3시 21분에 청산도 부근이었어요. 이때 이군이 빠졌던 것이라고 가정하면은 충분히 해류에 쓸리면서 매물도까지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발견된 시신이 속옷만 입은 채였다는 거죠. 그리고 청바지가 뒤늦게 발견됐지만 나머지 옷들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주민이 며칠 뒤 청바지와 휴대전화, 지갑을 발견했는데 왜 신발이나 티셔츠 등은 나타나지 않냐는 것이죠. 이군이 옷을 입은 채 스스로 뛰어내렸다면은 물에 젖어요. 그러면 몸에 감깁니다. 이게 보통의 현상이죠. 위도시나 신발이 벗겨질 수도 있겠죠. 파도에 휩쓸린다면. 그런데 이군이 몸에 감기는 것은 당연히
하지만 바지까지 그러긴 힘들어요. 그런데 정작 벗겨진 청바지만 발견됐다는 게 이상합니다. 신발은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뭐 티셔츠도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다른 해류를 탔다면 충분히 가능한 현상일 수는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군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실종이 아닌 변사 사건으로 변경됐고요. 하지만 대신 자살이나 타살이 아닌 실족사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수사가 종료된 상태죠. 아직 이군이 그날 무슨 이유로 혼자 집을 나와서 제주도를 가려고 했으며 왜 제주도가 아닌 다른 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인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죠. 범죄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 이군의 내막을 아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군이 사망에 있어서 미스터리한 사건이 됐죠. 유족인 이군의 누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거든요. 동생의 시신을 발견한 상황이라 더 이상의 수사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이런 말을 보면은 가족도 사건의 내막을 밝히는 것을 좀 어느 정도 포기한 것으로 보이죠. 아마 이 사건이 계속해서 미스터리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2009년에 일어난 부산 고교생 매물도 변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